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주주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우측 상단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날씨가 화창한 가운데 밖에 나가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죠, 여러분들. 댁내 두루 평안하시기를 이 팀장이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뒤에 가서 이제 종목들도 보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이제 방향성이 있을 거예요. 점차적으로 제가 이제 분위기가 좋아져 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신호탄이 외국인이 선물 계약을 유일하게 이틀 연속으로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원인하고 나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는 일들이 쌓이고 쌓여서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법이다. 꾸준한 걸 말씀드리는 거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결국에는 출발을 먼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증시 상황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이제 3월달 이 PC 지수가 높게 나오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시장의 해석 자체가 양호하게, 기대치보다 양호하게 나왔다. 자, 이 바람에 외국인을 끌어들였습니다. 자, 이틀 연속에 이제 선물 매수가 나왔던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는데, 자, 1, 2주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쪽으로만 돈이 쏠리면서 코스닥이 완전히 죽어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제 반대의 양상이 나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원래 월요일이 이 삼성전자나 반도체 쪽이 잘 가지 않는 날이면 분명해요. 통계상에도. 자,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가 이제 월요일 날 올라갔던 적이 3월 11일 이후부터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반도체에 어느 정도 조정은 좀 예상을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돈이 쏠리는 쪽에서 자, 상한가가 하나 나왔죠. 상한가를 하나 잡았습니다. LS 에코에너지라고.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시게 되면 상당히 오랜만에 외국인의 선물 계약이 이틀 연속으로 좀 들어왔다라는 얘기예요. 자, 상당히 의미가 있겠습니다. 환율에 따른 영향이 좀 있을 수가 있겠죠. 오늘 아시아 증시가 대부분이 이제 올라갔더라는 얘기고, 그 원동력 이면에는 중간에 엔화 가치 관련돼 가지고 일본에서 환율 개입이 좀 있었다라는 얘기죠. 일본에 좀 덕을 보게 될 줄은 몰랐는데 살짝쿵 뭐 그런 면이 좀 있었습니다. 좀 이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우리가 이제 5월 달 이 FOMC 달러 엔 그리고 엔 달러, 자, 원 달러 관련된 향방의 중요 모멘텀이 될 수가 있겠어요. 자, 파월에 어떤 발언이 나오느냐, 앞으로 이제 하반기 어떻게 하겠다, 계획대로 가겠다, 이게 아닌지언정 결국에는 또 다시 한번 증시가 출렁일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밸류업을 이제 정부가 띄우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에서 이제 금융주들이 많이 죽었다가 서서히 다시 한번 올라오는 느낌. 자, 그래서 이 5월 2일 날 가이드라인 초안이 촉각이 되기 때문에 금융지주사 주가가 일단은 반 정도 올라오면서 지금 버티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코스피에 다시 한번 활력을 넣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아, 장중에 이제 일본 정부가 환율 개입을 해주면서 엔달러 가치가 이제 쭉 빠졌거든요. 자, 요 시간대에 이제 원달러 가치가 같이 이제 빠져 내려오면서 살짝쿵 잠시나마 일단은 굉장히 도움을 좀 받았다라고 해야 되나요? 자, 달러 자체는 이제 엔화나 프랑스화나 유로화 전부 다 영향을 또 이제 중점적으로 받기 때문에 엔화 가치 하나 갖고는 움직이지 않지만 일단 자, 아시아 증시에서 엔화를 갖다가 움직여주면서 우리 원달러 환율도 이제 하락을 해줬죠. 자, 그래서 굉장히 장중에 뭐야 하면서 기분이 좀 좋았던 적이 있어요. 왜냐면 종목들이 당연히 탄력을 좀 받을 수 있는 구간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요약하면은 FOMC 앞두고서 이제 금리 추이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파월 발언에 따라서 높낮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겠죠. 물가 지표나 이제 지표상에서는 PC는 이제 시장에서 인정을 한 거니까 지난주 반등 시도한 이 반도체하고 테슬라, 오늘 반도체가 이제 대형주가 죽으면서 좀 죽었고 중소형 테마가 올라왔다라는 얘기죠. 테슬라 관련돼서는 지금 이제 확정된 게 로보택시하고 로봇 쪽으로 이제 펄을 붙이려고 하고 있어요. 중국을 좀 위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요게 너무 빨리 올라와 갖고 좀 속상하긴 한데 외국인 완전 매수세 전환인가, 이제 내일
이번 주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당연히 퐁당퐁당이 있겠지만 이틀 연속 돌아온 거는 상당히 반가운 일이다. 화학, 철강, 지주사, 제약바이오. 지주사는 이제 우리 밸류업 관련해서 지켜봐야 되겠고, 제약바이오는 만들어놨다가도 또 훅 꺼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 금리 관련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만들어 놓는 거 보면 순탄하게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적 관찰은 당연히 필수고 분할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점을 절대로 좀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전력 수요가 부족하다 보니까 송전선, 케이블, 전선주까지 엄청나게 돈이 지금 쏠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의 주도주가 결국에는 이제 금요일 이후에 조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조정받지 않고 다 올라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리값이 또 부추기고 있는 거죠. 2년 만에 최고치가 되면서 전선주가 엄청나게 올라갔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이 LS그룹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 LS그룹. LS그룹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우리가 잡았던 LS일렉트릭. 지금 보유하신 분은 뭐 거의 60-70% 수익까지 갔을 건데요. 오늘 뒤에서 살펴볼 종목도 LS그룹의 계열사입니다. 상당히 좀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좀 컨택을 해갖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핫하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컨택해갖고 잡은 LS 에코에너지. 마찬가지로 LS그룹인데 상한가 달성을 했죠. 자, 진심으로 일단 축하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자, 매집봉을 돌파해주는 강력한 상한가가 오전부터 나오면서 봉을 크게 세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LS그룹 자체가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이제 공략을 하기 위해서 조금 준비를 했던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호가가 빠르게 움직이니까 아무래도 좀 더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방편을 좀 강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내일 더 크게 익절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또 축하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우리가 잡았던 이 더존비지온 관련해 가지고 오늘 시간에 상한가 나왔습니다. 63,500원까지는 열려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내일 시장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아침에 이제 잔량에 따라 달라지는데, 돌파가 나오면 그것 뚫고도 말씀드렸던 가격대까지 가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자, 시간에 이제 올려놓고 내일 이제 급등시켜 놓은 다음에 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이제 수익을 좀 덜어 가시면서 이런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돼서 말씀을 참고하시라고 드립니다. 그리고 이 돈 냄새 나는 요놈, 우리가 대물 잡았던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상한가 잡았던 거, 자,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대충 보이기는 합니다만 지속적으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아가시는 분들은 이제 또 모아가시는 거니까 말씀드리겠고요. 자, 우리 히든주는 이제 아직까지는 지속적으로 시장의 부각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폭발적인 상승세가 나올 거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S바이오메딕스는 전략이 다 있기 때문에 지금 뛰어드시면 안 됩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자, 어쨌든 이제 분할로 잡아야 될 구간이 곧 있으면 올 겁니다. 자, 9월달까지 일정이 있기 때문에 시나리오대로 흘러간다고 하면 여러분들 올해 또 굉장히 큰 돈을 또 만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히든주 이거 좀 빨리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내려온 다음에, 자, 언제든 여러분들 전략 텔레그램 방 안에서 말씀을 드리면 바로바로 잡으실 수 있는 시드 관리와 준비는 되셔야 된다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고, 파급력이 상당히 큽니다. 지금부터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상의 이 팀장의 전략 텔레그램 참여 방법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멤버십입니다. 멤버십의 일정 비용이 좀 발생을 합니다. 그리 크지 않고요. 월에 9만원 정도 됩니다. 010-2951-8540. 자, 밤낮 새벽 시간 상관없습니다. 동행이라고 딱 두 글자만 문자 보내시면 참여 방법 구체적으로 좀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자, 여러분들 커피 한 잔 하루 누적해서 한 달 되는 이 누적 열정페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잡는 종목들이 가치가 있고요. 여러분께 변동성 시장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는 말씀을 과감하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요. 적어도 여러분들께서 어떤 투자 방향성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시고
하시고 또 앞으로도 주식 투자를 계속하실 분들이라면 꼭 좀 함께 하시면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저께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종목이 대한전선이었죠. 대한전선. 자, 대한전선 전선 관련주 중에 그래도 주가 포지션이 그나마 이제 만만하게 낮게 내려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단연간에 힘든 구간을 갖다 거친 다음에 지금 이제 장기 평선을 뚫어놨기 때문에 뭐 하루 쉬거나 바로 뚫거나 둘 중에 하나라 말씀드렸는데 일단 뚫어놨지만 일단 윗꼬리가 좀 달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전선 관련된 테마가 끝나지 않는 한은 상반까지는 좀 열어두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전선 관련주를 선택하셔도 상관이 없겠지만 적어도 일단 여러분들이 주가 포지션상에 부담이 없는 쪽으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이슈가 이제 테마가 죽으려면 아직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렇다 할지라도 하루 또 퐁당퐁당 쉬는 구간은 나올 수가 있는 거니까 참고를 하셔가지고 자 하시면 되겠고, 어쨌든 관련돼 가지고 5% 정도는 수익권 창출 축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종목이 토비스죠. 자, 기아자동차의 작년 8월부터 소렌토 관련된 전장 부품을 납품을 한다. 신사업인 거죠. 말 그대로 신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아자동차 실적이 상당 부분 잘 나왔고 이 모멘텀을 조용히 시장의 부각을 받지 않으면서 올려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장 마지막까지 끝까지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한 3% 정도가 올라온 것 같아요. 시가까지 하면은 뭐 한 4% 정도 되겠지만 어쨌든 이거는 19,200원을 뚫어줘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모멘텀이 당연히 있을 수가 있겠고, 장중에 하루 정도 쉬었다 가더라도 안전하게 좀 올려줄 수 있는 거. 자, 아직까지 거래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안전하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렸어요. 대한전선 비해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렸고, 실적도 양호하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오늘 타점 잡아갖고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3, 4%라도 축하드리고 내일까지 모아서 5에서 7%까지 수익권 창출하시고, 그 이후까지는 또 분위기 봐야 되겠죠. 그 이후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겠다만 우리가 이제 안전하게 이제 변동성보다는 편안하게 수익권을 좀 창출할 수 있었던 모멘텀이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 남아 있으니까 트라이 해보신다고 하면 여러분께 큰 도움 될 거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께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LS 마린 솔루션입니다. 당연히 이제 LS 전선의 자회사가 되겠고요. 자회사이면서도 지금 맡고 있는 사업은 해저 케이블입니다. 해저 케이블을 중점적으로 맡고 있어요. 해외 사업 관련돼서. 자, 그런데 그룹사 내에 이 전선 케이블 관련된 이 유지 보수를 갖다 전반적으로 다 맡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대용량 케이블인 이 초전도 케이블 관련돼서 좀 집중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 지금 LS 그룹 내에서 주가 포지션이 일단 상당 부분 낮으면서도 적어도 일단 안전적으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자, 흐름은 같이 받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안전적이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내일 하루 이 구간에서 뭐 쉰다 할지라도 지속적인 추세 자체는 바뀌지 않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루 이틀 뭐 3, 4일 상간까지 해서 여기 있는 구간까지 개인 투자자를 한번 본전을 주고 떨궜던 구간까지 12,900원, 자, 초반이나 3,000원까지는 당연히 올려줄 수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눌린다 할지라도 뭐 한두 번 눌린다 할지라도 장이 빠진다고 하면 2분할 생각하시고 잡고 나간다고 하면 7%가량은 이틀 3일 내에는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또 수익을 낼 수 있고, 시장에 따라서 한 번에 또 바로 올라갈 수도 있는, 자, 그런 모멘텀이 있습니다. LS그룹이 뭐 하루 정도는 쉴 수는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뭐 실적 자체를 보게 되면 이번 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좋지는 않습니다. 자, 전체 연간으로 보면 2023년도에 이제 턴어라운드가 된 건 맞습니다만 분기 실적이 뭐 좋지 않은 부분 관련해 갖고 단기적으로 이 안에서 우리가 5에서 7%를 끊어먹는 데는 뭐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죠. 지금의 이 흐름 자체는 LS그룹의 흐름을 타고 가는 거지 이 분기 실적 때문에 이게 지금 꼬꾸라지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중장기로 볼 게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12,900원, 13,000원 선까지는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트라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루 누른다 할지라도. 자, 이런 점을 좀 부각을 해가지고 LS그룹이 지금 뜨겁기 때문에 당연히 이 종목조차도
저는 상방으로 갈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가 점차적으로 기업들 실적들이 잘 나오면서 조금 이제 순차적인 분위기로 가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가다 보면 이제 돌풀이가 또 밟힐 거고요. 거기에 이제 넘어지게 되면 다시 또 일어나고 하는 게 또 시장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놓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시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당신이 하루를 운영하느냐 아니면 하루가 당신을 운영하느냐 뭐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뭔가 계획을 가지고서 일단 부딪혀야 된다는 말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자, 묶여 있으면 묶여 있는 대로 그냥 방치를 하게 되죠. 그거는 이제 가져가는 게 아니고 방치가 될 수밖에 없겠고, 자, 그것보다는 다른 방편을 또 찾아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시점 자체가 시장의 흐름이 받쳐준다고 하면 그런 시도 자체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 점을 꼭 좀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자신의 마음이 그게 편하다고 하면 그대로 또 들고 가는 중장기 투자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입니다. 자, 그렇지 않은 종목들을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자, 이런 게 이제 구분이 되는 시장이 조금 있으면 확연하게 구분되는 시장이 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상에 또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오늘 부족한 영상인데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가지고 진심으로 제가 머리 숙여서 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가족분들하고 댁내 두루 평안하시고 오늘 저녁에 만난 거 많이 드시고 편안한 저녁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